1950년 6월 25일 북한은 38선 이남으로 대대적인 기습남침을 해오며 8월 15일까지 한반도 완전 공산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국군과 미군은 전면 기습에 당황해 초전에 패퇴를 거듭했지만 7월 하순까지 지연전을 벌이며 북한군의 진군 속도를 늦췄고 8월이 되면 낙동강 일대의 방어선 구축에 성공합니다. 북한의 목표는 실패하고 말았죠. 이어서 북한은 목표를 바꿔 낙동강 서부, 동부, 중서부 등 모든 방면으로 공세를 시작했는데 모든 방어선을 뚫지 못하며 이 또한 실패합니다. 이렇게 낙동강에서 국군의 위기는 끝나는 듯 했지만 아직 북한의 마지막 대공세가 남아있었습니다. 낙동강 중서부에서 아직 다부동 전투가, 낙동강 동부에서 기계 안강 전투, 포항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때 두 지역 사이에서도 북한군은 계속해서 진격해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군 2군단은 예하 8사단과 15사단을 안동, 의성, 신령선으로 남진시켜 대구를 공략하려고 했죠. 이들은 24,000명의 병력과 5대의 전차, 3대의 장갑차 등을 보유해 매우 강력했습니다. 반면 국군은 국군 8사단으로 하여금 그들의 중간 목표인 의성을 지켜 남진을 저지하고자 했는데 병력은 8,100명으로 매우 열세였고 당연하게도 전차와 장갑차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국군 8사단은 전쟁 초기 당시 사단장 이성가 대령의 지휘하에 북한군 정예 5사단을 상대로 강릉에서 지연전을 펼친 경험이 있었고 식량, 연료, 탄약의 보급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전투는 8월 4일부터 시작됐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의성 일대의 국군 8사단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향로봉을 적에게 빼앗기고 말았고 이 와중에 기란, 청송 지역을 방어하던 국군 수도사단이 패배해 의성으로 철수했죠. 당시 8사단은 이성가 대령이 군단 참모장으로 발령받고 최덕신 대령이 사단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향로봉이 의성 방어의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향로봉 탈환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틀에 걸쳐 포격을 쏟아내며 향로봉을 공격하고 북경전까지 벌였지만 향로봉 탈환은 실패합니다. 이에 북한군은 연이은 승리에 자신감이 생긴 것인지 도로를 따라 의성을 공격해오는데 다행히 8사단은 매복을 통해 북한군을 격퇴해냅니다. 이후 국군 8사단은 12일까지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일부 고지를 탈환하는 등 전투를 벌였지만 13일 후퇴에 방어선을 구산동, 도평동선으로 옮깁니다. 후퇴한 8사단 후방 보현산 일대에선 이미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기계 안강 방면으로 북한군 12사단이 내려오며 도평 인근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등 측면을 위협당했죠. 군단에선 8사단장에게 보현산 지구에서 작전 중인 모든 부대에 대한 통합지휘권을 주며 지역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8사단은 계속해서 전선을 유지하며 끈질기게 저항했고 이런 상황 속에 이성가 사단장이 다시 8사단장으로 부임합니다. 그리고 9월 1일 사단 정면에 북한군 15사단이 등장합니다. 북한군은 군의 주력을 투입했던 다부동 전투에서도 패배하자 8월 한 달에 걸친 낙동강 방어선에서 자신들의 공세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이에 북한군은 계획을 수정하는데 낙동강 방어선에 압축된 국군과 유엔군의 주력을 분할, 섬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병력을 방어선 중동부 지역으로 옮기며 9월 대공세를 준비합니다. 목표는 영천이었습니다. 북한군의 목표가 영천이 된 것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영천은 교통의 요지인데 주요 거점인 대구와 경주로 통했습니다. 또한 이곳을 점령하면 좌우로 국군 1군단과 2군단을 양분할 수 있었으며 유일의 동서보급로를 차단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대구를 공격하면 다부동 후방을 차단하며 방어선을 붕괴시킬 수 있었고 경주로 가면 부산으로 가는 통로가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이곳은 다른 지역에 비하면 비교적 전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기습에 용이하다고 봤습니다. 그들은 영천 일대의 국군과 연합군을 섬멸하고 그 다음을 계획하기로 합니다. 한편 미군은 8월 하순부터 이어진 북한군의 변화에 이렇게 움직일 것을 이미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이 대규모 공세를 역으로 이용해 적의 대병력을 낙동강선에 묶어두고 인천 방면으로 상륙함과 동시에 9월 16일부로 공세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북한군은 2군단 예하 15사단에 제73 독립연대와 제103 치안연대를 추가로 배속하며 전선에 투입시켰습니다. 8월 말부터 전초전이 시작됐는데 북한군 15사단은 지역을 담당하는 국군 8사단을 보현산 이남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9월에 접어들자 대규모 공세가 시작되며 동부전선에서 북한군 12사단이 안강까지 남아있는데 우측이 노출된 국군 8사단은 결국 보현산을 포기하고 영천 북쪽에서 적 15사단을 상대하게 됩니다. 9월 5일 새벽 북한군 15사단은 영천을 정면 돌파하기로 작정하며 병력을 서쪽의 대천동, 중앙의 평천동, 동쪽의 상리동으로 공격해왔습니다. 북한군 15사단은 처음부터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진 않았는데 동부전선에선 안강을 돌파했는데 15사단은 왜 영천을 점령하지 못하냐는 군단장의 심한 질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8사단은 새벽 5시까지 분전했지만 전차를 앞세운 공격에 평천동이 돌파당하며 일부 후퇴했고, 이쯤부터 영천 시내에 북한군의 포격이 떨어지며 시내가 혼란해집니다. 이렇게 8사단은 그대로 돌파당하는 듯 했으나 평천동 서쪽 고지에선 그쪽 방향에서 공격해오던 북한군을 거의 괴멸시키며 북한군은 협공의 위험 때문에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게 됩니다. 22시 북한군은 이번엔 밤늦게 공격을 시작해 영천 외곽까지 진출했지만 국군 8사단은 배속되어 있던 7사단 병력까지 동원해 북한군을 격퇴해내는데요. 북한군 2군 단장은 영천 진출이 늦어진 것과 작전 실패에 책임을 물어 15사단장 박성철 소장을 해임하고 조열광 소장으로 교체합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북한군 15사단은 새로운 작전을 계획하는데 병력을 나눠 일부는 영천을 점령하고 일부는 8사단 21연대 후방을 차단해 영천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전에 따라 9월 6일 새벽 3시 북한군은 한계연대 병력으로 포구를 틈타 전차를 선두로 국군을 기습했습니다. 국군 8사단 외곽방어선은 순식간에 붕괴됐고 사단 대부분의 병력은 오수동으로 후퇴했습니다. 북한군 작전대로 21연대는 후방이 차단되어 움직이지 못하게 됐고 방어선 우측에 있던 7사단 5연대는 고립되고 맙니다. 북한군은 그대로 영천 시내로 진입하는데 이로 인해 국군은 각 부대 간의 연락망과 통신망, 기타 보급로가 차단됐고 이에 이성가 사단장은 예하 부대에 독단 행동에 관한 지휘권을 일임했습니다. 국군은 즉각 영천 탈환전을 시작하고자 했지만 기상악화로 공군 지원이 제한되는 등 국군의 방어선은 점점 붕괴되어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영천의 상황이 급박해지자 신영의 미 기갑대대와 국군 12연대 3대대 일부가 지원을 위해 영천으로 이동해왔습니다. 이들은 교전 중인 국군의 각 부대와 합세해 반격에 나섰죠. 이들의 지원에 힘입어 8사단은 10시에 영천 시내에 진입했고 이어서 영천역 남쪽 고지에 북한군까지 격퇴하며 영천을 완전히 탈환했습니다. 이렇게 북한군이 계속해서 영천을 노리자 국군은 1사단, 6사단의 병력 일부를 8사단으로 배속시키며 전력을 증강했습니다. 이날 날씨가 좋아지자 미 공군이 대거 출격해 북한군 15사단에 대한 폭격을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이날 17시와 다음날 새벽에 영천을 공격해왔지만 국군에 격퇴됩니다. 9월 8일 북한군 15사단은 이번엔 모든 전력을 총동원해 다시 영천 점령을 시도하며 국군 중앙을 돌파했습니다. 진격을 거듭하며 9일은 내곡동, 완산동, 인포동에 전선을 형성했는데 그들의 진격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인포동 일대의 북한군 15사단 주력군에 대해 아군 공군과 포병이 대대적인 포격을 가했고 북한군은 사실상 2개 연대 병력이 증발에 가까운 피해를 입으며 고립됩니다. 10일에 이르러선 8사단은 각 전선에서 북한군 15사단의 병력을 괴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반격을 개시해 영천 일대의 북한군을 격퇴하고 자천, 금대동선까지 진출했고 완산동, 대이동 일대에 괴멸 상태로 고립된 북한군을 서, 남, 북 3면으로 포위해 막대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8사단은 영천 남동쪽으로 진출한 북한군의 모든 화포와 전차, 기동장비 등을 파괴하거나 노획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북한군 15사단의 연락장교를 생포하고 그가 소지한 문서를 확보했는데 이 문서는 북한군 2군 단장에게 보내는 전문으로 내용을 보면 그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병력도, 장비도, 탄약도, 식량도 없으니 항공 지원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북한군은 보급도 안 되고 폭격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 15사단은 12일까지 자주포를 전부 상실했고 각종 포는 85%, 병력은 절반을 상실했습니다. 13일 14시를 기해 국군 8사단은 북한군 15사단을 완전히 격퇴했고 영천 전투는 국군의 승리로 끝납니다. 어느 한 곳도 특별하지 않은 전투가 없었던 낙동강 방어선 전투이지만 영천 전투는 유독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천 전투는 8월 공세를 실패한 북한군에 있어 마지막 기회이자 국군과 연합군에 있어 최후의 위기였던 전투였는데요. 앞에서 말했듯이 연합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해 한국전쟁 최대의 판 뒤집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핵심 조건 중 하나가 북한군의 대규모 병력을 낙동강에 묶어두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실패해 영천이 함락당한다면 이후 기밀에 제된 미군의 문건에는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 자체가 사실상 한국전쟁의 패배를 받아들이고 철군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미군이 봤을 때 영천마저 무너지면 전쟁이 가망없어 보였다는 것이죠. 결국 일시적으로 영천이 피탈되는 일이 있긴 했지만 국군은 전투에서 승리했고 최후의 대공세마저 실패로 끝이 난 북한군은 전쟁에서 주도권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군과 미군의 차례였습니다.